사랑이 깊어질수록 싸움은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말다툼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서로 더 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라도 붙잡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투가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계획에서 당신을 지우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당사자는 대부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도 그 전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6가지 변화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일종의 심리학적 철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별의 전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통받지만 이제 우리는 그 미묘하고도 단호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으며 시선이 스치면 곧바로 피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지만 감정이 닫히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회피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통제하기 어렵기에 관계가 끝나기 직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호였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자동으로 시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시선 회피는 감정적 거리감이 생길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도 예전처럼 미소가 번지거나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먼저 느껴지고 곧바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미묘하지만 관계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눈빛은 이미 진실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응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메시지나 연락에 따뜻하게 응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건조한 반응을 보입니다. 글자 수가 줄고 감정의 표현이 사라지며 말투는 의도치 않게 단답형으로 변합니다. 이는 감정적 에너지가 더 이상 관계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징후였습니다. 관계 초반에는 상대의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설렘과 기쁨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답장을 작성합니다. 이모티콘도 신경 써서 골라놓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표현을 고민하며 문장을 다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뇌는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그 사람과의 소통에 투자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고 답장을 하더라도 네, 아니요, 몰라요 같은 단답형이 줄을 이룹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무엇을 먹었는지,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화는 점점 업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을 담은 표현들, 귀여운 배운 별명, 애정 어린 농담들이 모두 사라지고 건조한 정보 전달만 남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더 이상 감정의 교류가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일과 감정의 사소한 부분까지 공유하던 사람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정을 숨기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당신을 배제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신뢰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보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관계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상대와 나누는 것이 즐겁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이런 공유 자체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상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간섭받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말 계획을 물어봐도 아직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결정사항이 있어도 나중에 말하겠다며 미룹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하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 결정하고 사후에 통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거나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하려는 심리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둥입니다. 정보 공유는 그 신뢰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관계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소한 행동에 대한 과민함입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습관이 이전과 다르게 거슬리고 일상적인 상황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실제로 감정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상대의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랑스러웠던 당신의 습관이 갑자기 불편함과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밥을 먹는 방식, 웃는 소리, 말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귀엽거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특징들이 당신만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식으면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밥 먹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고 웃는 모습이 과하게 보이며 말투가 유치하거나 답답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 필터가 바뀐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으면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작은 실수나 평범한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고 비꼬는 말투로 응대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과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관계가 이미 위기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감정이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단점도 포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무너진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결함으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상호 존중의 약화입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감정 조절이 느슨해지며 예전엔 하지 않던 무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존중은 감정의 마지막 방어선인데 이 선이 무너지면 관계의 결속력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많은 커플 연구에서 존중 붕괴는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들은 당신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당신의 중요한 감정 표현을 비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의 규범을 더 이상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관계의 기초를 허물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은연중에 낮추는 메시지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선택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식으면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에게 투자할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말투가 퉁명스럽고 냉정해집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이야기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같은 무신경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신의 감정은 과민 반응으로 치부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너무 따지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맞춰주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경멸이라는 감정이 나타나면 그 관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멸은 존중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언급 회피입니다. 여행, 약속, 계획과 같은 장기적 대화가 줄어들고 모두 나중에 생각하자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명확한 심리적 신호였습니다. 휴가 계획이나 장래의 중요한 대화에서 당신을 제외하고 단독 주어로 이야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의 기한 만료를 설정했으며 그들의 미래 지도에서
당신의 영역을 지우는 정리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 종결의 실질적인 준비 단계라는 점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함께할 미래를 그리는 것이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달 여행지를 고르고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며 1년 후 함께할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설렙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두 사람의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여름휴가 어디 갈지 이야기하면 아직 시간 많으니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룹니다. 내년 계획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립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을 정하자고 하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년에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혼자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아닌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의견이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말 계획조차 혼자 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립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미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직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는 머릿속으로 당신이 없는 미래를 그리며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는 관계는 이미 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6번째 변화는 노력의 불균형입니다. 한 사람이 관계를 붙잡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는 동안 상대는 이미 감정을 정리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감정의 온도차가 극명해지는 시기이며 공감 능력이 닫힌 상태에서는 상대의 노력조차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많은 연애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나 노력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모든 문제 제기를 회피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대화에 물꼬를 트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계 개선의 에너지 투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로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이별을 강요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갈등 해결 시도의 전면적인 거부는 관계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다툼조차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피곤하다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또 그 얘기냐며 짜증을 냅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모두 무시되거나 거절당합니다. 상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교묘한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모두 당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든 건 네가 예민해서,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네가 이해심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당신에게 전가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별에 대한 죄책감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당신의 노력이 부담이고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코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때 그를 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자기애입니다. 상대방은 이별을 준비하며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신을 비난하고 멀리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6가지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철수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신호를 외면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더 잘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환상을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미 심리적으로 관계를 떠났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릴수록 상대는 더 빨리 멀어지고 당신은 더 큰 좌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탓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관계의 끝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프고 아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관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별을 강요하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관계의 문을 닫았다면 당신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대신 자기 존중이라는 문을 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신호가 당신의 현실이라면 이별은 파국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서서히 식으며 마음이 먼저 관계를 떠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별은 때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서로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며 어느 한쪽이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는 더 큰 상처를 남기기 쉬웠습니다. 마음이 식어가는 과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쏟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6가지 변화는 당신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상처를 막으며 보신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우아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입니다. 대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먼저 이별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때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별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천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언젠가 이 경험을 돌아보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과 헤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건강한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를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과 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지나가듯 스친 생각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경험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의외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가장 먼저 다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